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큰 눈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겨울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겨울에 눈 덮인 산이나 들로 떠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역사도 있고 또 문학이 있다면 더 좋겠죠? 시인 윤동주의 하숙 집터를 시작으로 숲속에서 만나는 도서관, 그리고 다시 시작된 북악산 청와대 뒷길과 단재 신체어 선성의 흔적까지 서울 도심지 안에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역 3-1번 출구로 나와서 종로 09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소는 윤동주 하숙집터입니다. 종점에서 100m쯤 아래에 있는데요.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기숙사에도 있었고요. 북안동이나 서서문 일대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또 이곳 종로구 노상동 9번지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평소 그가 존경하던 소설가 김성의 집이었는데요. 1941년 5월부터 9월까지 머문 기간은 짧았는데 이 하숙집에서 별에는 밤, 자화상을 포함해서 주옥 같은 10편의 시를 써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판만 붙어 있습니다. 윤동주 하숙집터 바로 위에 서천지라는 작은 화랑이 있습니다. 이 화랑은 조선시대 때 마지막 내시 중 한 명이 살았던 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화랑에서 종점으로 이동합니다. 종점 위에 바로 수성동 계곡이 있습니다. 인왕산 아래 첫 계곡이죠. 조선시대 때는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라 해서 수성동이라 불렸다고 하는데요. 옥류동과 수성동으로 갈라져서 흐르다가 소천마을을 삼류해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옥류동천의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주변은 지방에서 올라와 관직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었고요. 왕족과 사대부 양반들, 또 저명한 문인들도 자주 찾아서 책도 읽고 휴식을 취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 모임이 결성되면서 유양문학이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난개발로 인해서 이 아스팔트로 덮인 채로 수십 년을 보내다가 지난 2012년에 수성동 계곡 상류에 있던 5개 시범 아파트를 헐고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원래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공사 도중에 겸재 정선의 그림이 나오는 기린교로 추정되는 거대한 통돌이 발견되면서 공원화 계획을 취소하고 수성동 계곡 복원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성동 계곡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직공원에서 창녕면까지 이어지는 일왕산 자락길을 걷게 됩니다. 편안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전망대나 조망대가 있고요. 청원도서관, 초도책방도 있고 또 시인 언덕이나 윤동주 문학관까지 돌아볼 수 있어서 짧은 거리 안에 아름다운 조망과 의미 있는 공간이 조화된 아주 멋진 산책길이라 하겠습니다. 산천로에 올라와 200m쯤 가면 무무대 전망대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바라보기 좋도록 설치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어서 야경 명소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만 더 가면 자락길 최고의 명소로 꼽히는 초도책방이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에 청와대 방어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경찰 초소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이 인왕산길도 2018년도야 완전하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1층에는 책방과 카페, 2층에는 전망대와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던 이곳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주변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작은 초소와 함께 그때 사용하던 난방용 기름탱크와 철제 출입문 같은 그 당시 흔적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초도 책방에서 10분 정도 가면 청운문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자락길에서 청운동 공원 아래쪽으로 한 계단 내려가야 되는데요. 인왕산의 경사지형과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숭례문 복원 작업 때 사용되었던 기와 그리고 도난동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기와 삼천여장을 재사용한 의미 있는 건축물이라 하겠습니다. 1층과 2층에 열람실과 교육 세미나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올라와서 윤동주 문학관으로 가는 도중에는 청운동 공원이 있는데요. 인왕산에서 굴러온 돌로 만든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윤동주 문학관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족적 저항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죠. 학창시절 그의 시를 읊조리면서 한 번쯤 시인의 꿈을 꾸던 분들이 많았었죠. 저도 그랬었고요. 학창시절 종로에 거주했던 인연을 살려서 예전 상수도 가합장을 리모델링해서 윤동주 문학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그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실이 있고요. 지하에는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는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부끄러움이 이 제기는 나를 별을 보야하는 마음 모든 죽어갈 것을 사랑하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간다. 오랫동안 너희 우산을 쓰지 이 서시라는 제목은 윤동주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고 하죠. 1948년 윤동주 6호 시집을 출간할 때 윤동주의 친동생인 윤일주 씨와 후배인 정병욱이 서로 논의해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주가 일본 유학을 가면서 절친하게 지내던 후배 정병욱에게 시의 원고들을 모두 맡겼는데요. 정병욱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의 어머니께서 쌀떡에 숨겨서 보관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유고집을 발행할 수 있었고요. 비로소 윤동주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유학정에 체포되어서 생체실험 같은 고문을 당한 끝에 해방을 몇 달 앞두고 끝내 요절하게 됩니다. 27살이라는 짧은 삶이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의 묘지는 중국 룡경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학관 뒤쪽으로 오르면 복합문화 공간이 있고요.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서 시인의 언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잖아 네 두 눈 속에 그려진 별을 보고파 있잖아. 수성동 계곡 아래 하숙집을 시작으로 청운문학도서관과 초도책방 또 윤동주 문학관을 돌아본 뒤에 뒤쪽 시인의 언덕까지 돌아보는 데는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창임은 바로 앞에 있어서 경복궁역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이곳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문학관을 나오면 바로 창의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도로를 따라서 경복궁 방향으로 가다 보면 통일시장이나 서천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무계원, 환기미술관, 석파정 서울미술관 같은 근현대문학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한 공간들이 많아서 문학산책 코스로도 좋은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창의문을 시작으로 한양도성 순서길로 접어듭니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인왕산, 낙산, 남산으로 이어지는 약 18.6km의 성곽길을 순선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서울 도심지의 동서남북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깃든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까지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 최고의 산책로를 하겠습니다. 낙산 구간, 흥인지문 구간, 남산 구간, 숭례문 구간, 인왕산 구간, 그리고 백악 구간까지 크게 6개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백악 구간은 창의문에서 숙정문을 지나 해화동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구간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바로 청와대가 있는 뒤쪽 북악산을 걷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이 백악산 정상입니다. 예전에 대공포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이 나무는 1968년 1.12 사건 때 교전 과정에서 총알이 박힌 나무라고 합니다. 북한산 주둥선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청운대 쉼터, 이곳에서 왼쪽 편으로 내려가면 2번 출입문이 있는데요. 백석동천 백사실 계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백악 구간은 경사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창의문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말바이 안내소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수월한 편이 되겠습니다. 순선길은 곡장에서 오른쪽 수중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진행해서 4번 출입문으로 나가면 북악 스카이에 만나서 팔각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곽 주요 지점을 둥글게 만들어 놓은 곳을 곡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 뒤쪽으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이 보이죠? 말바이 전망대입니다. 이것부터 말바이 안내소 주변까지 북한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굵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 곳곳에는 각자 성석이 있는데요. 공사에 관한 기록부터 이 구간 공사를 담당했던 관리자와 석공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290개 이상의 각자 성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숙정문은 한양 4대문 중 하나로 북쪽의 대문, 북대문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높은 지역에 있어서 다른 세 곳의 문과는 달리 성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1413년에 폐쇄되었고요. 지금 상명대학교 인근에 홍지문을 지어서 기능상 북대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바이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창의문을 출발해서 이곳까지는 대략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입증을 받고 저 출입로를 통과해야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삼천공원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말바이 안내소에서 테니스장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부터 반대로 시작하면 백악산 정상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삼천공원 테니스장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11번 버스로 경복궁 앞을 지나서 시청역이나 서울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신채호 선생 집터로 향합니다. 한센뮤지엄 뒤쪽 7불사 주차장인데요. 이곳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서울에서 거주하던 집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당시 미등록 상태였다가 선생 사망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문화가 있는 길, 수선동 개혁부터 인왕산 자락길, 그리고 북악산 한양 도성길을 걸으면서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사연들, 시인 윤동주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흔적까지 만나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저한테는 여행에서 얻는 큰 교훈이 되고 있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행지에서 만나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깊이 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아픔이나 기쁜 일, 자랑스러운 일, 이런저런 사연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물론 반면교사를 삼을 일도 많지만 그 여행에 더 짙은 여운도 남고 어쨌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더 깊어지고 내 스스로가 이 자랑스러운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2026년 시간은 초고속으로 흘러갑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높은 곳,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멋진 체험을 즐기는 것,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 역사의 가치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름다운 여행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겨울 우리 스스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먼 역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